157페이지 10번부터 09강 자본 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번부터 09강 자본 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번 각종 비파계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유관 검사는 인간의 시각을 이용한 시험으로 보스코프나 소형 TV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파이프 내면 검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뭐냐면은 시각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건 맞는데 보스코프나 소형 TV 등을 사용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단 파이프 내면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적으로 틀렸어요. 자본 탐상 시험은 일반적으로 핀홀과 같은 점 모양의 검출에는 우수한 비파계 검사법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핀홀과 같은 점 모양 내부 기공은 방사선 탐상 시험에 우수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두꺼운 강판과 같은 재료 내부 결함 검출에서 방사선 투과 시험보다 우수하다. 이건 맞습니다. 침투 비파계 검사는 검사할 시험체 온도, 침투액의 온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검사할 시험체의 온도나 침투액의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1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표준 장치나 기기 조정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걸 교정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탐촉자 같은 걸 워낙 많이 쓰면은 그게 70도 경사각 70도 탐촉자라 할지라도 많이 하면 달아지겠죠. 달아하면은 딱 70도에서 안 나오고 72도가 된다든지 이렇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검사하기 전에 이 교정 장비는 70도라고 했지만 많이 달아서 72도까지를 이제 표준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교정하는 겁니다. 검사하기 전에. 감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attenuation인데 파동이나 입자가 물질을 통과할 때 일부가 흡수 산란하며 에너지 입자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감쇄라고 합니다. 감쇄의 원인에 따라서 쿨롱 감쇄, 마찰 감쇄, 점성 감쇄, 유체 감쇄, 구조 감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이 지금 초음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는 감쇄의 원리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2번 다른 침투 비파계 검사와 비교한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장점은 물로 씻어냅니다. 소형 대량 부품 검사에 적합합니다. 13번 누설 탐상 시험에서 다음 설명의 용어로 적합한 것은 이 문제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 문제가 CBT 시험에서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기체의 실질적 압력이 완전 진공일 때 0이며 대기압과 게이지의 압력을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대기압과 게이지의 압력을 더한 값이 절대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설 시험과 비교한 발포 누설 시험의 장점으로 잘못된 것은 누설 위치 판단이 빠르다. 맞고요. 검사 비용 적고 안전한 시험입니다. 지시의 관찰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발포 시험은 감도가 매우 높고 정확한 교정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누설 위치 판단 빠르고 지시의 관찰이 쉽고 검사 비용이 적다는 것은 이것은 감도가 그렇게 매우 높고 정확한 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비파괴 검사에서 송신 펄스만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수신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때의 고장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 초음파는 보통 펄스 반사법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송신, 수신 그 한쪽에서 다 이제 신호를 보내고 받습니다. 그런데 송신 펄스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수신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때의 고장 원인은 뭐냐면은 동축 그 케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동축 케이블 접선 불량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신 정상이고 수신 불량은 동축 케이블 접촉 불량으로 에코 피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란 뭐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한 가닥 내부 도체, 한 가닥 그 전선이잖아요. 그 절연체로 감싸고 그 주위에 동축, 통상, 통의 형태를 말하면 통상이라고 합니다. 동축, 같은 축, 통의 형태를 동축, 통상 외부 도체를 감은 것으로 두 도체를 왕복 전송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전선이 들어가 있는데 송신 신호는 갔는데 수신 신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동축 케이블 접선 불량입니다. 에이스코프 초음파 탐상기 작은 불연 속에서 얻게 되는 최대 지시 높이는 이거 탐상기 감도입니다. 에이스코프 에코 높이는 탐상기 감도와 연관이 깊습니다. A스코프를 주로 많이 하고요. C스코프는 쉽게 말하면 동전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수침법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C스코프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요. 다음 비파괴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결함의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법이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특히 에이스코프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내부 결함 위치, 깊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자분 탐상법에서 원형자와 적용할 때 검사체 1인치당 소요 전류인 것은, 자, 여기에 이것도 규격집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직경이 5인치 미만일 때는 직경에다 700 내지 900을 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800 내지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 근사치니까 700 내지 900이나 800 내지 1000이나 요거는 그 비슷하게 봐줘야 됩니다. D가 5인치 이상 10인치 미만일 때는 이게 이제 전류가 점점 작아집니다. 10인치 이상 15인치 미만일 때는 300, 500이고 15인치 이상일 때는 100 내지 330입니다. 이거는 이 이제 산출식은 규격집에 있는데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어야 됩니다. 침투 비파괴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 자기 비파괴할 때는 이렇게 전류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15번 잔류좌합법 자분 탐상이 가장 적합한 잔류입니다. 그럼 그 외에 시험품,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품에서 높은 보자력을 가질 때, 잔류자에 한번 전기를 공급해서 자장이 생겼을 때 전기를 끊어도 높은 보자력, 높은 잔류자기를 가질 때는 잔류좌합법 자분 탐상이 가장 적합합니다. 16번 코일 사용하여 자분 탐상 시험으로 자화할 때 적절한 전류 권선수 AT는 시험체의 어떤 함수에 가장 영향을 받느냐면 D분의 L, 길이와 직경입니다. 이게 D분의 L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D분의 L이 그 5 이상일 때는 2 플러스 D분의 L분의 35,000이고요. 2와 4 사이일 때는 D분의 L분의 45,000이고요. 2 미만일 때는 이 코일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직경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17번. 자기 비파괴 검사한 후에 탈자를 하지 않아도 그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경우, 자기의 측정 계기 부품을 검사한 경우에는 탈자를 해야 되고, 기어를 열 처리한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 요거는 탈자를 하지 않아도 그 영향이 적게 미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열 처리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 후 전기 아크 용접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아니고 탈자를 하지 않아도 기어 축을 잔류법으로 검사하고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 요거하고 나가 우리가 상반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면 기어를 열 처리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는 탈자를 해줘야 되겠죠. 기어축을 잔류법으로 검사하고 열 처리 후 사용하는 경우는 요거는 뭐 탈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7번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자, 특히 라번 같은 거 한번 다시 설명. 기어축을 잔류법으로 검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설령 거기에 잔류자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탈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여기에 17번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합니다. 자개 측정 계기의 부품을 검사한 경우는 뭐냐면은 탈자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나의 기어를 열 처리 후 잔류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도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보자력이 큰 부품을 검사 후 전기 아크 용접을 했을 때도 탈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영향이 덜 미치는 것이 라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시험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 자극 사이에 접촉하여 자화시키는 자기 비파괴 검사 장치. 그러니까 자기 비파괴 중에서 극간법은 요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자석형이 있고요. 전체를 전자석으로 만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극간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셌습니다. 직류법 극간시, 교류법 극간시,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극간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선 도체에 전류 흘리면은, 이제 전류를 흘리면 여기 직각으로 그림과 같이 도선 주위에 자개가 생깁니다. 자개 방향은 전류 방향과 직각입니다. 어떤 자화법이냐면 이렇게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을 흘리니까 직각으로 자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축 통전법입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 건식법 적용하는 프로드법에서 사용되는 전류의 양은 다음 중 어떤 인자에 의하여 결정되느냐 하면 프로드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체 두께가 4분의 3인치는 19mm입니다. 이상일 때는 프로드 간격 곱하기 100 내지 125를 공급합니다. 시험체 두께가 19mm, 4분의 3인치 미만일 때는 프로드 간격에다 90 내지 100을 곱하면은 전류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드법에서는 검사체 두께에 따라서도 여기 이제 두 가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프로드 사이의 거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검사체 두께 요거는 좀 안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닌데, 이 프로드 사이의 거리가 제일 많은 간격을 뭐냐면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 가와 나를 두고 좀 고민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프로드 간격은 두 곳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압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대는 요걸 좀 안 냈으면 좋은데 이렇게 내놨네요. 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20번. 자기 비파계 검사한 결과 나타나는 지시 관찰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적합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잡음 모양이 형성된 직후에 관찰해야 합니다. 잡음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데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비형광 잡음 모양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밝기는 200룩스가 아니고 5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형광 잡음 모양 식별하기 위해 100룩스 이하가 아니고 20룩스 이하의 어두운 곳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형광 잡음 모양을 충분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외선 등 강도는 5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 아니고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가 틀렸어요. 21번 직경 40mm, 길이 100mm인 봉을 코일법으로 검사할 때 필요한 자화 전류 및 사용 장비의 최대 전류가 4000A일 때 검사품에 감는 코일의 수를 산출한 값을 내놨습니다. AT로 하는데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D분의 L입니다. 여기에서 D분의 L을 우선 계산해 보니까 40분의 100이니까 2.5죠. 그죠? 2.5. 그러니까 D분의 L 2에서 4 범위에 속하니까 AT에는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D분의 L분의 45,000, 10분의 100분의 45,00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18,000A, 18,000A가 됩니다. 그래서 T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T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류가 4000이니까 4000을 18,000을 4000으로 나누니까 4.5회. 그래서 이건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5회로 하면 되겠습니다. 18,000A고 약 5회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법 적용할 때 AT는 암페어 턴입니다. 전류 코일 가만수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L은 시험체 길이고 D는 시험체 직경입니다. 코일법에서는 이 L과 D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 길이가 18인치 45.72cm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18인치를 넘을 때는 나누어 검사하며 경계 부분은 중첩하여 검사합니다. 자, 1번 D분의 L이 4 이상일 때는 A 곱하기 D는 2 플러스 D분의 L 분의 35,000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나올 때 좀 궁금할 겁니다. 2는 어디에서 나왔으면 35,000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건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2번에 D분의 L이 2에서 4일 때는 AT는 D분의 L분의 45,000입니다. 그다음 3번 D분의 L이 2보다 적을 때는 코일법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2번 자기 비파계 검사 장치 중 비접촉법으로 자화시키는 장비는 코일법입니다. 이거는 접촉법이 아닙니다. 23번
자화 물질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내외부 공간을 우리는 자계 또는 자장이라고 합니다. 자본 탐상 시험의 원리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적합한 내용인 것은 가 비자성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렸습니다. 나 또 그것도 비자성체 있고 다 여기는 자본을 시험체 내에 침투시키는 수가 없습니다. 라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맞겠지요. 결함부에 걸려 형성된 결함 자분 모양 찾아내는 작업이 관찰입니다. 자분 강자성체 밀입자예요. 그래서 가분이 틀렸어요. 나분 자화 강자성체 자소 그런 현상. 그래서 나분도 틀렸고요. 자분 적용 시험체 표면에 자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침투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도 틀렸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전류 탐상 장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독 장치가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와전류 탐상법을 전문적으로 기본적으로 충실히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둡시다. 신호 발생되는 탐상 장치에 속하는 부속 설비이지 판독 장치는 아닙니다. 미터, 음극 성관, 스트립 차트 레코드 이게 판독 장치입니다. 24번 잔류법으로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시험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강자성체에 접촉할 때 누설 자석으로 형성되는 의사 모양의 자분 지시를 우리는 자기 펜 흔적 또는 자기 펜 자국, 자기 필적, 영어로는 magnetic writing이라고 합니다. 25번 두께 4분의 3인치보다 작은 시험체를 프로드법으로 탐상할 때 자화 전류를 프로드 간격 1인치당 몇 암페어로 하느냐.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인치당. 여기는 D는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직경이 아니고 프로드 간격입니다. 몇 인치라고 했으면 1인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0 내지 110 암페어입니다. 프로드 시험할 때는 시험품 두께는 두 가지입니다. 4분의 3인치보다 작을 경우, 4분의 3인치보다 클 경우에는 전류를 좀 더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100 내지 125다. 26번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 규정한 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단일 부품으로 분해한다. 맞습니다. 시험체의 전극 접촉 부분은 깨끗이 닦아 놓아야 한다. 맞습니다. 다 건식용 자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잘 건조시킨다. 가나 다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요. 라 전 처리 범위는 용접부일 때 시험 범위에서 모재척으로 5cm 이상이 아니고 25자분일 때는 20mm 정도로 잡습니다. 20mm 정도로 잡는다. 27번 철강 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 분류에서 형광 자분 탐상할 때 관찰면의 조명 밝기는 20룩스 이하라고 이거 무수히 많이 다루지요. 28번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자화 방법과 그 부호가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프로드법은 P가 맞습니다. 극관법은 M, 직각통정법은 ER, 자속관통법은 I죠. 와전류 탐상시험 ET, ECT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두꺼운 재료의 내부 결함 검사에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나 비접촉법으로 시험 속도가 빠르고 자동화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 유지비 및 관리비가 저렴하고 결과의 기록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 문항도 맞습니다. 라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도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시험 방법이다.
이 문항 또한 적절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내부결함 탐상은 초음파 탐상, 방사선 투과, 중성자 비파계 검사법에서 적용됩니다. 다음 중에서 기포 누설 시험에 사용되는 발포제의 구비 요건으로 적합한 것은 표면 장력이 작아야 됩니다. 발포액에 기름이 적어야 됩니다. 유황 성분이 적어야 됩니다. 점도가 낮으면 안 되겠죠. 점도가 높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높으면은 그 기포가 누설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 점도가 낮을 것 하는 게 이 문제 요구 조건에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야 됩니다. 자, 29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1페이지 29번. 항공우주용 자기 탐상검사 방법에서 비형광 자본법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백색등은 2156서입니다. 철강재료 자본 탐상시험법 및 자본 모양을 분류에 따른 탈자 전류의 시기를 적합한 탈자할 때는 시험할 때의 자화 전류보다 좀 크게 해야 됩니다. 탈자 그 밑에 또 설명이 나와 있죠. 자개강도 자화할 때보다 큰 값이거나 시험체가 포화 자화한 값에서 포화 0에 가까워야 합니다. 또한 탈자 후 필요에 따라 게이지 미터 등을 사용하여 탈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시험에서 교류 정지 요크는 76 내지 152mm의 거리에서 적어도 몇 뉴턴의 하중을 달아 올리는 힘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규격은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44.5 뉴턴이다 하는 거는 알아두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32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시험한 결과 독립한 자본 모양으로 그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인 지시를 우리는 자본뿐만 아니라 침투 탐상 시험에서도 선상 자본 모양이 되겠습니다. 33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 따라 교류를 사용하여 자화할 때 자본 적용 시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교류는 반드시 연속법을 적용합니다. 34번 철강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본 모양 분류에서 잔류법으로 탐상할 경우에 시험체가 서로 접촉하거나 강자성체에 접촉하면서 누설자석으로 형성되는 의사 모양의 자본 지시를 얼마 전에도 또 한번 했습니다. 자기 펜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극 지시는 뭐냐? 프로드법 등에서 전극 부분 전류 밀도 높을 때 생기는 전극 접촉 부분, 전극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부정 자본 모양, 의사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지시 극관법에서 자극 접촉부면 그 주변부에 생기는 의사 자본 모양입니다. G 필터 사용하여 시험 결과를 남길 수 있는 비파괴 검사 방법인 것은 침투 탐상 검사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요. 침투 비파괴 검사 규격집에서 우리가 그 요약한 쪽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G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록색만 투과할 수 있고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의 사진법으로 기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도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